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주택자이거나 유주택자일 건데요. 만약 무주택자라면 내가 이번에 전세 만기가 되는데 지금 집을 사도 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거고, 내가 유주택자라면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이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으려나? 이거 갈아타야 되나?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분명히 부동산 톡방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혹은 유튜브 이런 데에서 얻은 정보들을 가지고 시장을 주의 깊게 지켜볼 건데요. 하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나 아니면 유튜브에 나온 콘텐츠들 그리고 언론 기사들을 볼 때마다 전부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도대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이게 언제 사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들께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신다면 어느 정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매하는 데 있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중소건설사가 인건비가 오른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최저임금이 5년 사이에 이렇게 확 올라버렸고, 그리고 작업반장, 보통인부, 철근공 전부 다 올랐습니다. 거의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탓으로 결국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축 분양가가 기존 기축 가격을 뛰어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정상적인데, 원래 새로운 제품이 비싼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 현재 신축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구축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 기사를 통해서는 인건비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으니 신규 분양가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신축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결국 구축으로 눈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확률상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보다 구축이 조금 더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다음 이어서 보시면 지난해 건설사 폐업 신고 수가 641건으로 19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이 또한 즉 지금 건설업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또한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공급자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인건비가 점점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브랜드 대기업 건설사는 큰 문제 없지만, 이게 종합 건설 업체가 무너진다는 거는 그 아래 하도급 업체가 다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 지어보면 결국은 신축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따라가느냐, 따라가면 계속 따라가는 거고, 만약에 못 따라가면 구축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시장을 전망하는데 올해는 이 현상 때문에 구축을 사람들이 많이 볼 거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시장 현황이 돌아가는 추세가 구축으로 좀 더 몰릴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장이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울 빌라 전세가율이 하락세고 전세 사기 공포로 지금 전세를 기피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빌라 전세를 안 가고 월세 비율이 이제 60%까지 육박할 정도로 지금 빌라 전세가 그만큼 힘들다는 기사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빌라 업자들이 빌라를 공급을 안 하는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하단위 시장이 거의 공급이 씨가 마를 정도로 붕괴됐는데요. 하단위 시장에서 분명히 밀어올릴 시기가 올해 정도에 나타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만약에 밀어 올라가면 이런 빌라 시장에서 한번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 하단의 시장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보면 집값 떨어지는데 전세가 너무 비싸다는 최근 기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 세계 기업, 외국 기업들에서 투자금을 가지고 한국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참여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세 빌라 하단의 시장이 전세가 거의 무너졌기 때문에 그만큼 월세로 60%가 육박했고, 월세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하단의 임대차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월세가가 오른다는 판단을 하면서 얘네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건데요. 이 기업들이 돈 냄새는 장난 아니게 검토를 잘하고 사업성을 분명히 잘 꼼꼼히 따져서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씩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임대차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한마디로 임대차 시장이 올해 오를 거라고 전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사에서도 전셋집이 없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데이터로 분명히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올해 1월입니다. 1월에 이게 끝나면 확 줄어들고요. 서울, 경기도, 인천 다 합해한 게 거의 26년 상반기까지는 반토막 난다는 걸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고 이전까지는 공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당했는데 지금은 역대 최저로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불안되고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보시면 20년 된 전세가가 오른다는 기사인데 자, 이 기사를 해석을 해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다른 일반 단지보다는 좀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가가 싸기 때문에 거기를 몰려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24년 1월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어느 지역구에서 상승이 나오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인데 1980년대 준공된 단지들만 따로 뽑아서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동작구는 7%, 관악구는 6% 정도, 지난달보다는 살짝 조금 내려온 모습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의 다 상승한 추세입니다. 즉 작년 1월보다는 이만큼 전세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강동구 보이지 않습니까? 송파구 강동구 여기는 약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주 물량 때문입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이렇게 전세가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상승 압력이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요건데 이게 내려가면 상승 압박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데이터로도 확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동구가 혼자 빠지지 않았습니까?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도 어느 정도 전세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지금 전세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다만 강동구는 지금 1월 달에 약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도 지금 어느 정도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5% 나왔는데 여기도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10년대 준공 보면 여기서는 살짝 상승률이 살짝 연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세가가 연식이 올라갈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하단의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위에서 말씀드린 기사랑 연결해 보시면 거의 마저 떨어지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묻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언제 집을 사려고 하시나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직방에서 설문조사한 자료인데 주택 매입 계획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서 46%가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할 때 46%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주지 지역 이동이 20% 그리고 면적 확대 정도 이렇게 뽑았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전월세에서 내 집 마련하거나 거주 지역 이동, 갈아타기 수요겠죠. 이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단의 시장에서 전세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올라간 전세가에서 조금 돈을 더 보태서 매매 수요로 돌아설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런 하단의 시장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의 구축에서 아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추진이 건너뛰고 조합 설립이 낮다는 나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요. 자, 여기서 재건축 단지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재건축 단지가 만약에 움직이려면 사업성이 나와야 되고 신축 분양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즉 신축 분양가가 올라가면 재건축하면 돈이 좀 남을 거네, 사업성이 나오겠다 하고 사람들이 이제 재건축을 추진을 하게 되고 그게 속도가 진행이 빨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축 분양가가 오른다는 건 정비 사업에도 영향이 준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정비 사업 상급지부터 속도를 붙는 지역 많이 생기겠다는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파트인데요. 지역 분위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매수 심리가 여전히 꽁꽁 얼었고 서울 아파트가 4주 연속 보합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로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 구별 거래 현황인데 1월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대해서 약 1개월 정도 선행해서 보여드리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면 거래량이 지금 1월 거래량이고 여기
여기서 1개월 전은 12월 거래량, 2개월 전은 11월 거래량, 3개월 전은 10월 거래량입니다. 즉 여기 만약에 1월 30일이라면 여기는 12월 30일자에 신고된 거래량, 그리고 여기 11월 30일자에 신고된 거래량, 이렇게 추출해서 신고 속도를 비교해서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어느 정도 신고 속도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분석하는 차트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보면 강서구가 74건으로 12월 달보다 지금 27건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는 60건, 그리고 성북구는 70건으로 지금 이들 지역에서 12월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는 원래대로면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1월은 설날 연휴가 마지막 주가 있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일주일간 신고할 물량들을 좀 더 빠르게 신고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짓게 되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2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상황을 보고 이게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거래가 정말로 회복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계속 좀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시장에 맞게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것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 자, 다음 GTS-A에 대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개통됐는데 어떻게 분위기 형성되고 있는지 잠깐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파주 동패동이랑 목동동이 그 운정신도시 GTS 영향권입니다. 22년 7월 대비 지금 전세가가 조금 올라오고 있다가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고, 매매가도 살짝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동동도 마찬가지로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오르고 있지만 매매가는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거는 공급 때문입니다. 지금 파주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파주에 지금 GTS-A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이 아마 지금쯤 매물을 내놓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2, 3년 전에 파주를 샀다면 언제 팔고 싶을까요? 당연히 GTS-A가 개통됐다 이런 소식을 듣고 찾는 수요들한테 팔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거기 플러스 입주 물량이 조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분위기가 안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올해 6월 달까지 입주 물량을 토대로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할 건데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전략을 짜고 파주를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은 6월 이후에 보시고,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6월 이전에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유튜브 댓글에 야, 매물이 9만 건 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계속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매물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파주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파주 매물이 늘어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 말대로 지금 이렇게 매물이 조그맣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고, 어쨌든 매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같이 봐야 될 거는 이 전월세입니다. 만약에 전월세 매물이랑 매매 매물이랑 동시에 늘어난다면 이거는 하락 신호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매매 매물이 늘어나면서 전월세 매물은 감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뜻은 그만큼 임대차 수요가 다 소화가 되고 있고 임대 공급자가 없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차가 시장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파주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전월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물 데이터를 볼 때는 첫 번째는 추세를 봐야 되고, 이 단기간만 봐도 야,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좀 장기적으로 추세를 이렇게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매매 매물만 보는 게 아니라 전월세 매물이랑 같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마지막으로 대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대구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면 미분양률이 11%고 광역시 중 가장 높다는 기사입니다. 이것만 보면 야, 대구 아직도 힘드네, 끝났다 이 생각을 할 건데, 자, 보면 미분양 데이터입니다. 구간별로 보는 게 아니라 추세를 봐야 된다. 만약에 내가 구간대로 보면 야, 여기는 그러면 올라가고 있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추세적으로 지금 보시면 미분양이 감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공업 미분양으로 조금 전환은 됐지만 그래도 이 지금 추세가 이때랑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화가 되고 있고, 대구는 현재 신규 인허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소화가 일어날 겁니다. 따라서 이 기사 한 줄만 보고 야, 대구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연차별, 지역별, 금액대별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꼭 나눠서 봐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신축인데, 신축은 남구 같은 경우는 신축이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고,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그 다음에 수성구, 중구, 신축은 모두 2022년 7월 대비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신축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 안 떨어졌는데? 이 생각을 할 것이고, 여기 이 구축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뭔 소리야? 지금 대구 힘든데?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구를 만약에 보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이 구간을 보셔야 된다고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라면 수성구에 한 2010년대 중반 아파트, 2000년대 중반 아파트, 즉 학군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입지적으로 괜찮은 지역 위주로 수성구부터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 근거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들고 가서 현장 가셔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나눠서 봐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역별, 면적별, 연차별, 금액대별로 세부적으로 부동산 시황을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제 고정 댓글을 확인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정보가 지금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인분께 공유해 주시면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그분한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꾸준히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